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선시로 양적을 받들어 왔던 곤이 우산에서 죽자 요 임금은 제위 38년 신사년입니다. 2320년입니다. 이에 붕어한 것으로 연대표에 나타나 있는데 신사년은 제순이 즉위하면서 선대조들이 이어왔던 양극재 혼인 시대였던 모계 시대를 없애고 부계 시대로 바꿔버리는 유신을 하는 기본이 해가 된다는 것을 김재섭 선생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조선의 조자와 선자가 없어지고 한자가 생겨나는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조선의 조자에서 월자인 월씨 즉 여자들을 쫓아내버리고 배신하여 고대 조선은 없어지고 위자에 호자를 넣어 지금의 대한이 한 나라가 생겨났다는 것으로 이때부터 호주를 받드는 한이 되면서 호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곤의 사위가 되는 우는 공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도산해에 의해 새로 생겨난 정치 판도에서 사만이 생겨나게 된다는 논증을 주제하여 만국 제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제수는 때마침 그의 조부인 제정욱이 개척한 지금의 호남성에서 삼묘족이 반란을 일으켜 몸소 순수길에 올랐을 때 후방에 있었던 우는 그의 어머니 중구씨와 큰 마누라인 삼어무 여하십니다. 이 협조로 남순 중인 유신혁명파 영수 제순의 뒤를 쫓아 종규타 이제 쿠데타죠. 일으켜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남이 산멸한 진압에 종사하고 있던 제수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급습을 당하여 쫓겨서 멀리 남쪽의 구이산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유신 10년 만에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순의 제도에서 종규타 소식을 접한 부인들인 아황과 여영이 이 소식을 순에게 전하려 동정호까지 황급히 달려갔으나 일이 이미 끝났음을 알고 아황과 여영이 동정호에 몸을 던져 빠져 죽음으로써 동정호에는 지금도 천추의 한을 품은 눈물이 대나무에 뿌려져 그 눈물이 얼룩져 오죽에 점점이 남아 전해졌다고 하는 전설이 아닌 실제의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김재섭 선생은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실제는 전설이 아닌 실존의 실체로서 지금 절강성 소흥시 남동에 있는 회계산의 회계는 본시 회계로 종규타 대오에 참가했던 제후들을 접견한 곳이라고 합니다. BC 2411년 경인년인 중국 하우의 주기 8년에 곤의 사위가 되는 우와 그의 부인 삼어무가 다시 고조선을 회복하는 복벽을 하였지만 그의 아들 하계에 의해 고조선 마지막 왕 백익과 하계의 어머니 삼어무가 하계의 아버지 우의 제일날 밤 제를 끝내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습격을 함으로 해서 고대 조선의 존속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을 내리게 된다는 김재섭 선생의 논중입니다. 하나라 하계는 왕위를 탈취함으로 인하여 구의에 따라 아버지인 하우를 하늘을 관장하고 풍우를 다스리는 신으로 정함으로 전후 고양시가 그의 부인 주씨를 하늘을 관장하는 사천신을 없애버리고 하우로 바꿔놓아 역사서가 왜곡되기 시작한 단계로 접어들어 하우를 태호 복희로 그의 부인 삼어무를 여호와로 둔갑을 하여 천여 년 동안의 인류들의 역사서는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고대 조선시대 고는 제사장으로서 사직신으로 받들었던 조자로 형성된 천지인의
삼신이 모셔진 동방계의 종묘 사직단은 이로부터 없어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동안 하계의 하나라 이어지면서 사천신을 용으로 화하족이 받드는 신물로 승화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대 조선의 역사서가 몇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었고 왜곡되어 버린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역사의 실마리가 엉키어졌다면 원주를 찾아내어 가닥을 잘 잡으면 풀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의 민족들도 뿌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욕망은 있겠으나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을 거쳐오면서 지층이 바뀌고 무너지고 소멸되어 서로의 솟아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들은 자신들의 체질과 환경에 따라 옮겨 다니면서 적용하며 삶을 지탱하며 왔겠으나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향수는 마음에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단군과 삼성태 유족입니다. 다음은 고노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삼성태 유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하를 놀라게 한 고고학적 대발견 삼성태 문명의 비밀입니다. 중국 역사 미스터리 장편입니다. 저 정수국 편역 페이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월량만의 한 농민이 삼성태 유적을 발견한 것은 1929년이며 그때부터 반세기 동안 수차례의 발굴을 계속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1986년에 발견된 두 곳의 기물갱, 그중 1호갱에서는 각종 유물이 400여 점이나 출토되었고 2호갱에서도 금, 동, 옥석, 상아, 뼈 등의 각종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청동기가 439점, 옥석기가 131점이나 차지했다며 이 두 곳의 기물갱에서 출토된 문물들을 그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기물이 정교함에 있어서 하여서도 사람들이 감탄을 재내게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삼성태에서 출토된 대형 청동인 상과 수십 점의 청동인 두 상이다. 이것들은 중국의 고대 문화 중에서도 드물게 발견된 3000년 전의 청동인상 조각의 진품이다. 세계의 미술 사상 휘황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청동인상 전체 높이가 2.6m, 사람의 높이만 1.8m나 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거대한 청동인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 두 갱의 발견은 중국 및 세계의 고고학계에서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어서 사람들이 놀란 정도는 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사천대학 박물관장 겸 고고학자인 동은정은 기쁜 속내를 감추지 못한 채 이는 정말 세계의 기적이다라고 감격했고 런던 브리톤 박물관의 중국 고고학 수석 연구원 데시카 로선도 이 발견은 중국의 유명한 병마보다도 놀랐다로 감탄했다. 홍콩의 문해보에서는 이 삼성태 유적이 발견 호남 마왕태의 문물보다 시간적으로 더 빠르고 수량도 많이 역사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술적 가치도 매우 높아 서한의 반파의 유적과 피적할 만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태 유적이나 거기에서 출토된 문물은 아직 풀기 어려운 천고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물론 전문가들의 논쟁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천성 고고학팀 삼성태 작업반 반장 진덕안은 삼성태 유적지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5천에서 3,000년이며 떨어진 고대 충문화 유적지라고 소개했다. 저강족 계열 동일설 또한 중원 왕조에 부속된 부락의 군사 연맹 또 종교 형태 자연과 조상 및 신령에 대한 숭배 이 기근과 전쟁이 아니면 전염병 등으로 고대
총나라 사람들이 이동등의 멸망 원인이 수생식물의 화석 등이 발견된 것으로 커다란 홍수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새 사람의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석종, 석벽, 석원 등 제사형 예기와 삼성태에서 처음 출토된 쌍이 평저관은 고고학 71년 동안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며 석벽과 석원은 고대인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것으로 1986년 1, 2호급의 비교를 하여 보면 하나는 불화급이고 하나는 국가급의 갱이라는 것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 5년 전의 동남 지역의 양조 문화를 대표하는 기물로 2000년 12월 17일 사천성 고고문물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삼성태 내성을 발굴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유물을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물고기 새 사람의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알리고 있고 애기의 쌍이 평저관은 바로 곤을 상징화한 것으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곤의 후손들이 동방인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삼성태 유적이나 거기에서 출토된 문물에 대하여는 아직도 풀기 어려운 천고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므로 전문가들의 논쟁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 아직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학자들 간의 삼성태 유적의 실체에 대하여 약 1000여 년의 공간의 역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는 단군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여 보며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